네,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오늘 유아교육 신이론 시간은 인성교육 시간이죠. 네, 챕터 2입니다. 저희 신이론 몇 페이지부터 있습니까? 70페이지부터네요. 오늘 강의는 신이론 파트는 그렇게 긴 내용이 있지는 않아서 간략하게 이제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20연령별 누리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은 그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여전히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이론 교재 70페이지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론 들어가기 전에 좀 창의성과 함께 알아봐야 되겠고요. 자, 인성 파트가 70에서 71인데 교재에 보시면 인성이 뭔지 설명되어 있고요. 인성교육이 뭔지 설명되어 있고 인성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72페이지 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인성이 좋다, 인성이 나쁘다, 또는 인성이 왜 저러냐, 아니면 인성이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인성이라는 건 뭐길래 우리가 인성이라는 말을 쓸까요? 인성에서 인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성은 성품을 뜻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성 또는 됨됨이 등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는 성격과 품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타고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이 또 보이는 특성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 유아의 인성 특성을 7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그런 성격적인 거에서 유아라는 아이들은 그 연령별적으로 가진 특성은 없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72페이지에 유아의 인성 특성이라고 나오면서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적인 건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배성은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또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너의 말을 들어야 돼, 엄마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라는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자기중심적 그런 성향들이 지배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안정성은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애착을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충동성은요,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의 안에 있는 욕구나 충동이 그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놀이에서 우리 아이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어떤 그 흥미를 충동적으로 그냥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충동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요, 사람을 보듬어 주는 그런 특성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려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회성,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지내는 거,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런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그런 정서적인 만족감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인성의 특성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특성 이론 보시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뭔지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이론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의 특성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특성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 했더니 개인을 다양한 인성 특성을 가진 존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나빠, 그 사람은 악해, 그리고 그 사람은 부지런해, 이렇게 그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부지런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면인 거고, 착해라는 거는 노력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서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인성의 형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가 2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이란 사람의 성격,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데 인성교육이란 그럼 뭘까요, 선생님? 인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격교육이다. 또는 한마디로 성품,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다. 또는 인간을 교육하는 걸 인성교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덕체를 가르치는 전인교육을 인성교육이다 한다라고 그 측면들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80페이지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인성교육의 접근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덕목, 전수, 모형이 있고요. 가치, 생성, 모형이 있고요. 통합, 모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목, 전수, 모형은 뭘까요? 덕목을 전수한다. 선생님, 인성덕목이라 그러면 저희가 보통 배려다, 협력이다, 또는 존중이다, 질서다, 효다, 나눔이다 이런 것들을 협력의 어떤 요소라고 2015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을 대대로 물려주는 거다, 전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덕목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선대들이 믿었던 것들을 후대의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이 인성교육이다가 첫 번째 덕목, 전수, 모형입니다. 두 번째, 가치 생성입니다. 가치를 생성해라. 누가? 학습자가. 그러면 유아들이 스스로 가치를 형성하는, 생성하는 그런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나가는 거,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 모형은요, 과연 인성이라는 게 마음에서만 나오냐, 캐릭터에서만 나오냐, 지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옛날에 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 덕, 체는 하나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 덕, 체를 모두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통합 모형은 지덕체, 전인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교육의 지도 원리가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적 접근이 있고 지속적성의 원리가 있고 인간 존중의 원리가 있고 자율성의 원리가 있고 체험의 원리가 있고 인간적 만남의 원리가 있고 성장 지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적 모양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통합이라는 건 모든 영역의 통합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이라는 과목 하나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 안에 인성적인 덕목이 숨어져 있어야 된다. 반영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 인성을 통합하라 라는 게 통합적 접근이고요. 그리고 지속성의 원리는요. 유아기 때만 질서를 잘 지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질서는 잘 지켜야 되죠. 지속성의 원리는 우리가 유아 때, 초중 때, 중등 때 이렇게 계속 평생을 그 인성을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인성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 위에서, 그 존중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만들어내야 되죠. 자율성의 원리는 피아제가 얘기했던 자율적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누가 해, 권위 있는 사람이 너가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야, 저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덕교육을 그런 자발적인 인성을 형성하라는 게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체험의 원리는요, 선생님들의 마음에 있는 게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인성이 무엇인지를 발달시켜야 된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적 만남은요, 우리는 그 인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지향의 원리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현재를 바탕으로 위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성이 어떻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이런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86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뇌 기반 관련 인성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코나라는 인성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를 조금 보시면요. 조셉손의 인성교육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코하치와 그리치의 인성교육이 있는데요.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뇌 기반 관련 인성교육은 선생님 우리가 행복할 때 도파민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또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은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우울함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렇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중추, 내가 어떤 화학물질을 분출하냐 또는 어떤 화학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렇게 분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성, 성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ADHD 있잖아요. 그것도 선생님 실은 ADHD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하라는 그런 주의 집중 시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떤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의 어떤 화학물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인성교육을 하라는 것이 뇌 기반 관련 인성교육 이론이에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면 우리 인성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나의 인성교육은요. 인성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덕체죠. 우리 인성은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인성의 세 가지 요소로 인성의 어떤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덕체.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리코나 이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런 인성이 지덕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 가치가 두 가지 또 있다라고 하네요. 인성에서 핵심이 되는 거 두 가지. 그러니까 인성 요소 중에서 구성 요소 말고, 그러니까 인성을 형성하는 지덕체 말고 우리가 인성을 하위 요소를 나눌 때 협력, 배려, 나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나눌 때 핵심이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대요. 그걸 2R이라 그래요. 2R. 그래서 리코나도 3H랑 2R을 기억하셔야 돼요. 3H가 지덕체죠, 선생님. 페스탈로치 할 때 지덕체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R은 뭐냐면요. respect와 그 다음에 responsibility예요. 그래서 respect는 존중이고요. responsibility는 책임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영어 철자에서 R로 시작된대요. 그래서 R로 시작되는 이 두 R을 2R이라고 하고요. 존중과 책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리코나 이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3H와 2R. 그래서 지덕체. 지덕체는 선생님 뭐예요? 영어로 지가 head. 그다음에 덕이 heart. 그다음에 체가 몸이 아니라 hand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body가 아니라 hand라고 써요. 그래서 3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인성의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거 그 respect와 responsibility라 그래서 2R, 존중과 책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셉손의 연구소에서는요. 인성 덕목으로 6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신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정신 이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누리과정에서는 뭐라고요? 누리과정에서는 인성동목 6개를 뭐라 그랬다고요? 질서, 배려, 협력, 나눔, 효, 그 다음에
존중, 이 6가지를 그 누리과정에서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조셉손의 6가지는 신뢰,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의식, 이 6가지가 인성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조셉손의 인성 덕목이라 하기도 하고요. 조셉손 연구소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성교육 파트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챕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7챕터가 되어 있는데 챕터별로 나가고요. 신이론은 3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창의성이 1주, 인성이 1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운동 건강부터는 2주씩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4주가 신체운동 건강이고 5, 6주가 사회관계고 7, 8주가 그 다음 5, 6주가 의사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7, 8이 사회관계고 9, 10이 뭐 예술경험,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가 아마 그 자연탐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강의는 이 강의에서 하지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출은 이미 제가 작년에 연도별 기출 분석을 촬영을 한 게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올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패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실비아 연도별 기출 분석이라고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연도별 기출 강의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기출 강의는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론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시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이 시간에서는 챕터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물론 이론에서 하나하나 책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질문도 받고 학원 강의는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영역별로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촬영 시간도 많고 수업도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이미 찍어진 연도별 기출 특강이 있기 때문에 기출이 이제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콕콕콕 찍어서 핵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독학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일 병행하는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필요한 것들을 이제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실은 올인이시라면, 그리고 이제 초수시라면 이 강의보다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책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도 하고, 쉬운 단어도 조금 해석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면서 어디에서 선생님들이 오류가 있는지 잡아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강의에서는 결국 N수생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그리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강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라서 많은 내용보다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범위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UI 임용을 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성교육은 파트가 여기서 끝나고요. 3주차에 챕터 3 신체운동 건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